안녕하세요. 암극복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이제 운동하기가 아주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비타민 메가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가 연간 이제 작년 12월부터 시작됐으니까 1200명 정도 사망한 거로 나왔는데, 독감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연간 3,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3,000명 독감은 또 아무것도 아니죠. 암으로 사망하는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8만 명입니다. 8만 명. 뭐 자세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대충 그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률 1위의 병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 1위예요, 1위.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이 사망자의 병이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것과 따지면은 연간 한 15만 명 정도가 심혈관 질환하고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들은 비타민 메가도스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몸에 들어오면은 상기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상기도. 기관지나 이쪽으로. 사스나 메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기도에서 끝이 나요. 폐까지 가지 않아요. 하기도까지. 그래서 사망률이 거의 없어요. 없고, 이제 조류독감 같은 거는 하기도까지 가는데, 폐까지 가죠. 하기도까지 가면 그건 사망을 하는데, 조류독감 같은 거는 또 인간하고 인간한테서 첨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조용히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메가도스요법을 하고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잖아요. 저는 이 중환자인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 감기라고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신종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것은 웬만한 의사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얘들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입구를 우리는 면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걔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온다 그래도 바로 하기도로 가는 거 아닙니다. 들어와가지고 뭐를 하느냐. 세포 내에서 정식을 하죠. 정식을 해서 뛰어나갈 때 그것을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비타민C 많이 복용하고 감기 걸리면은 어떻게? 약 처방을 받아도 일주일, 안 받아도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C를 수시로 계속 먹어보세요. 일주일 가는가? 아닙니다. 2, 3일 만에 댐 나서버려요. 이것이 바로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운동들 열심히 하세요. 오늘은 지금 이제 이 암 발생률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면은 일본 같은 데는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이렇게 건강전도사를 하면서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이 암이 엄청나게 걸려요. 이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타민C를 우리 몸 자체 내에서 못 만들어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글루타치온도 못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기야 나지만 그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또 비타민 D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는 이것을 근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그러지만 이제 김한기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의 의견대로 따라와서 암을 고치고 재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숫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면역력을 높여줘야 되니까, 자, 면역력을 높여주려고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5대 요법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 운동하러 나가세요, 당장. 오늘은, 소식을 하면 장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TV에서 이래 보니까
소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때는 제가 뭐 건강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때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밥을 먹어라, 어떤 사람은 아침밥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토론하니까 시청자들이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아침밥을 먹어야 되나, 저녁밥을 먹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소식을 하면 장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에서 나타났어요. 실험에서 나타났고, 재미학자에 대해서 이제 나왔죠. 정상적으로 먹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먹는 식사의 70% 정도 먹으면은, 장수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그진 정설로 나와 있어요. 정설로.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가 음식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어요.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죠.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그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서 유해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유해산소가 많이 생기고, 음식을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유해산소가 적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면은 유해산소가 적게 생기니까 장수를 하죠. 그리고 노화도 덜 되죠. 그래서 쥐한테 이제 그룹을 짜서 이쪽에는 식사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쥐, 이쪽에는 뭐 소식을 하는 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1930년대 이야기지만은 코넬 대학의 클리버 맥게이라는 연구진들이 처음에 했죠. 근데 마음대로 먹은 쥐들은 그냥 이렇게 제어를 한 쥐들보다도 몸집이 3배나 불어났어, 3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근데, 마음대로 먹은 애들은 3배나 무거워졌는데, 걔들의 생존 일수를 이제 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생존 일수를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차이가 있었어요. 먹이를 마음껏 먹은 쥐들은 평균 483일 살았어요. 그런데 먹이를 제한한 애들은 894일을 살았어요. 483일하고 894일하고 거진 약 2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식이 장수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먹이를 제한한 쥐들한테 먹이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을 줬다는 거예요. 필요한 영양분을 먹이 외로 따로 별도로 섭취를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노화도 느려지고, 이거 완전히 걔네들은 얼마나 살았느냐. 비타민을 준 그룹은 1200일을 1200일. 그야말로 진짜 장수만세입니다. 장수만세. 그래서 소식만 한다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소식을 하되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런 수많은 미네랄 종류를 줬을 때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소식이 장수가 아니고 소식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를 했을 때 정말 장수만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도 이제 많은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했죠. 그래서 소식이 장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제 이 유해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산소를 이제 그런데 암 환자들은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암 환자들은 소식, 또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암 환자들은. 왜 다르냐? 여러분들 수술하시고 항암하시고 방사능 하신 분들 많이 느껴봤겠지만 음식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찬밥
냉수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어요. 고춧가루 들어간 거 매운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거기서 무슨 소식이 필요합니까? 무조건 먹어야죠. 체중은 10kg, 20kg 빠졌는데 기력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걔네들 지들은 실험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 딱 가다 놓은 거예요. 활동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움직여야 됩니다. 활동량이 있는데 그렇게 소식을 내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운동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절대 음식을 가리지 말고 체중을 암이 걸리기 전에 체중으로 불을 불고 놔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마음대로 드시고 나중에 암이 다 낫고 난 다음에 기력을 완전히 찾았을 때 그때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따지라는 겁니다. 이제 그 유해산소를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물론 나쁜 음식도 있고 좋은 음식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유해산소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유해산소를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배출을 못 시키면 병이 되는 겁니다. 걔네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병을 다 만들어내죠. 만들어내는데 그 배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참 방송이지만은 좀 말하기가 거북하지만은 항문으로밖에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변을 잘 봐야 됩니다. 변을. 그래서 제가 배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변. 변은 뭐냐? 비타민 C라는 것은 전천후 변비약이에요. 한 분 내가 지금 직장암 환자인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비타민 C를 10숟가락을 먹었는데도 설사가 안 난다 그래요.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당황했어요. 처음이에요. 그런 분은. 비타민 C는 먹으면 무조건 하고 설사를 하게 돼 있거든. 많이 먹으면 5숟가락 먹어서 안 된다. 그러면 10숟가락 먹으면 무조건 설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설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그런 애를 딱 한 번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을 상대하면서. 그래서 그런 애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또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전천후 변비약입니다. 전천후 변비약. 그래서 직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변을 보관하는 겁니다. 대장이 있어요. 꺾어서 대장이 있는데 이쪽에 변이 막혀 있으면은 활성산소가 유해산소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변에 막혀서. 정말해서 방구를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변을 완전히 비타민 C하고 MSM이 어떤 음식을 먹어도 하루 만에 다 변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줍니다. 내보내주면은 직장하고 대장이 비어 있죠. 비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통해서 방구가 나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방구가 나오죠. 처음에는 방구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다가 이제 점점 방구 냄새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거의 냄새가 안 날 정도가 되죠. 그러면서 몸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니까 비타민 C 없이는 콜라겐이 합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콜라겐이.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먹음으로 해서 콜라겐이 합성이 되고 MSM에는 또 사포닌 성분이 똑같은 사포닌 성분은 아니겠지만은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2000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넘치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MSM을 먹으면 잠이 안 옵니다. 이것이 바로 MSM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로 해가지고 몸의 체질을 바꿔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암세포는 항상 자기 효소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이알루로니다제, 또 클로코사민, 글리칸, 그리고 자기 복제를 하고. 그런데 얘들은 비타민 C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비타민 C, MSM 이런 것들로 해서 정상세포가 건강해지면은 저들보다 힘이 세니까 덤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의 재발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면은 장수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 코큐텐 이런 애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지만 장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인들 생각에는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에 비타민이 어디 있고 황산화제가 어디 있냐고 이런 것 좀 이야기하죠. 저도 그랬어요. 이제 비타민 그러면 그게 무슨 잘만 먹고 잘만 먹으면 되지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했는데, 제가 암이 걸리고 나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미네랄이고 비타민 C고 MSM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하고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산업사회에서 눈부신 발전이 가져왔죠. 가져와서 각종 공해, 대기 오염, 담배 연기, 주위를 또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도 한 1년 동안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커진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올 정도가 됐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럴 때 뭐가 나가느냐? 우리 몸에서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하고 맞서기 위해서, 오염하고 맞서기 위해서. 응? 그러니까 몸은 점점 더 황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초고용량으로 복용을 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더 나쁜 환경에 많이 놓이게 되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러니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황산화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20세기는 비타민C의 시대에 따르면은 21세기는 MSM의 시대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물질이 합치니까, 물론 다른 물질도 많습니다. 항산화제가. 많은데 그것은 이제 차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우선은 이 두 물질에 대해서 얘들은 부작용이 없어요. 거의. 내가 5년 동안 지금 복용을 했어요. 하루에 105g씩 먹지 않습니까? 비타민C 105g, MSM 105g. 처음에는 물론 설산하고 속이 시끄럽고 이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지다가 이제는 완전히 효소가 생겨버린 거예요. 효소가 생기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폐기종으로 폐가 빵고가 빵빵 나가서 숨을 옳게 못 쉬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기도 했고, 또 협심증으로 스텐서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도 못하고 그랬어요. 아킬레스건도 끊어져 있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 몸에서 필요한 거,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간 것들을 다시 내가 보충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통증도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아다시피 저만큼 중환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통증에 시달렸는데, 저는 담즙 주머니를 차고 있었으니까 고열이 오죠, 고열. 고열이 오면은 일반 암 환자들하고 달라요, 제가 오는 고열은.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어요. 그것도 이제 서서히, 자주 오던 것도 서서히 이제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장시간 오던 것도 단시간으로 줄어들고, 이러다가 서울에서 국제마라톤 42.19km 딱 뛰고 30분 오고 나서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고열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제가 안타까운 것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하면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어떻게 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계 어느 의사가 누가 암을 제가 나서줄게요 하는 사람 봤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암이 걸린다 그러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나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은 항상 저를 이렇게
막 압박을 합니다. 이거 하면 낫습니까? 낫습니까? 대답 안 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투병 생활을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100% 따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주사를 맞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MSM이나 비타민C를 복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저한테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화는 대화의 기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대화할 때, 여기에 팩트를 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섰구나. 여기에는 수많은 함정이 있겠구나. 이분들이 암을 고치는 데는 여기에는 뭐가가 있을 거야.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대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하셔서 자기 거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나한테만 의존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암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새벽 3시 반, 4시면은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1176m, 삼도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발자국 저밖에 없어요. 멧돼지 발자국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낫는지 안 낫는지. 물론 그렇게 해도 암은 재발됐죠. 왜? 젖산을 못 막아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비타민C, MSM, 음식 잘 먹고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는 게 수많은 소프트웨어. 이것을 알고 암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코치해 드릴 수는 없고, 물이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고, 응? 이제는 좀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좀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참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이한계 교수님 내가 아마도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그 장인어른 실명됐어요, 눈이. 근데 비타민C 먹고 그 실명된 눈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서울대학교 교수로 지금 퇴직하고 계시잖아요. 비타민C에 지금 우리나라의 산정인 아닙니까? 그분 장인뿐만 아니고 장모님, 자기 아버님, 어머님 쭉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사실 이야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래서 이야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들 본인에 달린 거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 돈이 너무 앞서 나간 거예요. 돈이 너무 앞서 나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환자들을 유혹하는 거죠. 환자들을 유혹하니까 엉터리 제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전번에도 한번 제가 강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미국 제품이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원료는 중국산입니다. MSM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먹는 것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미국 버거스트럼사에서 MSM이 뭐가 있어요? 독소가 있다 그래, 독소. 비소나트륨 납.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유황은. 그래서 오리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황 오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오리를 대신에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 곳이 바로 미국 버거스트럼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인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물이나 식물한테 주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독소가 제거가 덜 된 것들이죠.
걔네들이 눈으로 육안으로 표가 안 난단 말입니다. 좋은 거는 확실한데 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인체용만 먹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도 고치고 주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타민C 주사도. 주사도 다 성능이 다 다릅니다. 저도 자세히 몰라요. 어떤 주사가 좋고 나쁜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거 검증할 시간이 없어요. 검증하다가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확인된 것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확인된 것만 이야기할 뿐이고 주사 맞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주사 맞는 방법에 따라서 환자가 살고 죽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에 있었어. 이런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회원들은 아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천만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설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왔으니까 저도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제가 이제 예전처럼 강의를 다니면서 병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물론 지금도 여러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신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잘 쉬십시오. 감사합니다.